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계약 해제. 이거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질문.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 네,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된다. 맞습니다. 1번 질문 맞고요.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고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질문. 계약이 서로 합의해서 해제가 됐어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합의 해제가 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3번 질문.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지금 남아있는 거 그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 자 요거 맞습니다. 자, 우리 계약 해제 효과가 뭐죠? 계약 해제 효과 원상회복 아니면 손해배상 뭐 이런 거죠. 서로 이행할 것이 있을 때는 서로 반환하면 됩니다. 원상회복의 의미. 그렇죠? 판례가 부당이득의 성격. 그 이익의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여기 이제 판례 내용이에요. 이렇게 판례 내용이 그대로 이제 지문으로 이렇게 나온 문제죠. 자, 요 원상회복은 548조에 해제 효과,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약 해제 효과가 바로 원상회복의 의무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건 다음 문제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전황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받은 날. 그 돈을 돌려줄 돈을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4번 질문입니다.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얼핏 보면 맞는 답 같은데 이 문제는 여기가 틀렸네요. 악의 요것 때문에 틀렸네. 요것 때문에 틀린 질문이 그래.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고요. 자, 이행하지 않은 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 해제 이후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제3자에게도 보호를 한다. 이 얘기가 있죠.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요거가 여기에 해당되네요. 요 지문에. 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거를 선의로 모르고 제3자가 계약을 맺었다. 이럴 경우에 제3자로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악이면 보호를 할 필요가 없죠. 악이면 보호를. 이걸 알고 했으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5번 질문.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중도금 지급했더라도 뭐 계약 다 이루고 나서도 해지할 수 있는 건데 약정 해제. 약정이 있다는 얘기죠. 약정 해제라는 거는 어떤 약속이 있는 거죠. 약정 해제. 약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유가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제 효과로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요.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원상회복 시 금전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산을 가산한다. 자, 이렇게. 약정해제, 아까 전에는 합의해제였죠. 합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서로 합의해가지고 해제하는 거. 요거는 약정해제. 약정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요걸로 해제가 된 거예요. 미리 이제 계약할 때 약정으로 이제 이 해제 딱 이 내용을 적어 놓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해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정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게 약정 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제 소급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자, 이 문제는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본 다음에 질문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제의 소급료로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제3자 있었죠. 해제되고 나서도 선의인 경우 그 사람 제3자로 보호한다는 그 문제랑 같은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효과로 소급적 실효. 자, 여기 세 줄은 앞에 문제 할 때 한번 봤죠.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고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를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보호받는 제3자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문제죠. 자, 보호받는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완전한 권리, 요게 중요합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요. 완전한. 요 사람이 보호받는 제3자예요. 보통은 이제 물권자, 뭐 소유권이라든지 이쪽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소유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즉 완전한 권리가 아니고요. 단순히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인,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자, 보통 이제 채권자, 이거 돈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 여기 밑에 이 내용들은 다 판례 내용들입니다. 판례 내용들을 주요한 부분, 의미만 이렇게 짧게 갖고 온 건데, 이 판례들이 뭐 여기보다 더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자주 나오는 지문들 하고 문제에 나왔던 판례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내용은 잘 좀 보셔가지고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문제 나와도 뭐 이 판례에서 나올 거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계약 대상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인데 뭐야 이거 왜 이거 보호를 되지? 하지만 이 사람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예요. 자, 이건 이제 가압류 했으니까 여기에 권리가 생겼잖아요. 권리가 생겼죠. 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지금 보호받는 거니까 권리가 생겼어요. 이 사람은 이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 해놨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 이 사람도 완전한 권리가 됐네요.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금 했어요. 하면 정상적으로 다 한 거예요. 적법하게 대항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한 권리가 취득한 거죠. 계약 해제 후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기 전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소유권을. 권리를 취득했네요. 완전한 권리. 선의 모르고 선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했어요.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해제 이후에 하더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제3자로 보호를 한다. 이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선의해야 돼. 이게 만약에 악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요거는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마쳤대요. 자, 지금 이 매매 예약을 해놓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해서 가등기를 걸어놔 버렸어요. 이거 권리가 생겼죠. 완전한 권리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보호를 받는다. 판례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못 받는 거는 계약상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자.
그다음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한 자. 이거 다 판례 내용인데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를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해제된다 해가지고 이게 권리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해제된 매매 계약의 목적물 위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자. 자, 이것도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이거는 아까 여기 옆에 거하고 뭐가 틀리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여기서는 좀 구분을 해 놓는 게 좋겠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예요. 자, 요 왼쪽에는 계약 대상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죠.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했어요.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예요. 자,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로 왼쪽에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해 가등기를 마친 자, 요거하고도 구분하셔야죠. 지금 가등기를 마친 자하고 이 매수인의 채권자하고는 또 틀리고요. 자, 이렇게 구분들 조금 비슷비슷한 단어들 나올 때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돼요. 하면은 여기는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건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는 부동산 자체를 말하는 거고, 이런 거 의미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검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 자, 이 사람도 보호받지 못해요. 자, 이렇게 채권을 양수했대잖아요. 자, 그러자 요런 내용들 읽어보시면서 판례 내용들이니까 그냥 뭐 요런 식이 있다, 이렇게 판례가 딱 있다, 이렇게 보시고 구분을 좀 하실 수 있는 식으로. 그리고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판례는 조금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고요. 자, 다음 지문 보면서 하나씩 해당되는 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 검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 자, 요거는 요 내용이네요. 요 내용을 이렇게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조금 이제 요약을 해서 적어 놓은 거라 이렇게.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존 권리로 하여 처분 검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요거는 보호받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전 그 해제 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자. 요거는 여기 두 번째 있던 요 내용이죠. 이 전부라고 하는 거는 채권 전체를 넘기는 거를 전부라 그래요. 이거 전부하고 추심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민사 집행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주로 있는 내용들이라 뭐 그냥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 자, 이게 바로 3번하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어요.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요게 3번 지문,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정답이 3번. 보호받는 제3자는 3번. 그 다음 4번 지문.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오타가 났네요. 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야지 여기 되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여기 되는데, 갖추지 않았으면 너도 보호를 못 받고,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정여받았어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증자. 마치지 않았다는 건 뭐야? 완전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완전해야 보호를 하는 거야. 지금 갖추지 못한 이 사람도 완전하지 못한 거야. 지금 여기는 그냥 큰 의미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글을 찾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개념을.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좀 해주면서 지문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계약, 하나의 독립된 요물 계약이고요.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 주는 뭐 매매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다른 여러 가지 계약, 어떤 계약이 되든 거기에 딸려가는 이제 종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계약금만 주고 무슨 계약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종된 계약. 우리 주를 위해서 있는 게 종된 계약. 주된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시 계약금 계약은 당연 효력이 없다. 그렇죠. 얘가 이제 없어지면 얘도 효력이 없죠. 이런 식으로.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 성립 필요 없음. 그렇죠. 정약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 합의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위약금의 의미도 있습니다. 위약금의 의미로 있는 거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예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약금에 대한 거는 판례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요 조문이 나올 거예요.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예정되려면 뭐 약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 해약금이죠. 해약금. 해약금의 의미, 계약 포기 또는 배액 상한이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하면은 계약금 주고 계약한 다음에 여기 취소하려면 여기 2배를 줘야 되죠. 2배 주고 취소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취소할 때는 계약금 준 거만 그냥 포기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라고 하는 거는 대금, 잔금 뭐 이런 거 준다는 얘기죠. 주고 뭐 이전 받고 뭐 이런 이행에 착수하기 전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라. 이거는 뭐냐? 오늘 내가 이제 잔금 막 주고 막 이게 뭐 줬다. 중도금 뭐 중도금 정도 중도금도 줬다. 이러면은 이행을 착수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해제를 못해요. 이 계약금 해제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의 의미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원상 회복의 문제라든지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으로 해약금으로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그냥 계약금 포기하든지 아니면 배액 2배를 상환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해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상 회복 문제, 뭐 손해배상 문제 전혀 생길 게 없죠. 자, 질문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렇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어도 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임대차에서도 우리 뭐 계약 이렇게 하죠. 뭐 하기 전에 계약금 먼저 걸어 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약금의 기에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 원상 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원상 회복 문제 필요 없다 그랬죠. 해약금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질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했대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중요 또 이렇게 거래 허가를 받았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있어. 요게
틀린 문제고요. 계약금만 지급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말았다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냐 못하냐의 문제지, 이 지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은 계약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 이거 틀린 거. 5번 질문.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만 지금 수령했어요.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잔금을 아직 안 줬어요. 매매 잔금의 지급을 지금 청구한 거예요. 계약 이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최고한 거죠. 계약 이행을 최고한 거죠. 물어보면 빨리 이행해, 이런 식으로. 중도금 줘, 잔금 줘, 이런 식으로. 매매 잔금을 지급하라고 이제 청구하는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잔금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하면은. 그렇죠? 이 경우는 계약금만 수령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서 아까 봤던 요 내용으로 통해서 기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계약 해지를 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유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이거 맞는 질문. 계약은 계약의 부서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렇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네, 이게 맞아요. 자, 이렇게 지문이 나왔네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지금 여기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있어야 돼요. 약정. 특약이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계약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위약금의 성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문을 냈네요. 여기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럼요. 있죠. 합의로. 서로 합의했잖아요. 합의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는 못하지만 합의해가지고 약정을 걸면 돼요. 약정을. 계약금 포기로 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정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이 경우는 일부 금액을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판례에 나와 있는 내용.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그러니까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A, B 있는데 계약금을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50만원만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해지할 때 50만원의 2배니까 100만원만 주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인데 원래 줘야 될 100만원의 2배 200만원을 줘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렸던 식으로 처음에 계약금을 10% 내야 된다 그러면 뭐 100만원만 낸다, 뭐 100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을 낸다 이럴 때 50만원, 지금 50만원 밖에 50만원 우선 낼게요. 그리고 나중에 50만원 줄게요. 이렇게 계약을 한 경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해지해야 되겠어. 그래서 50만원 받은 거 이거 2배 100만원 이렇게 해서 해지가 안 되고 100만원이라고 한 원 계약금 이거의 2배인 200만원을 내야지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례가. 요 판례도 문제에 가끔씩 나오는 몇 번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